사실 준비 방식에서 이미 합격이 결정이 나요. 면접 준비 기간이 엄청 짧거든요. 갑자기 다음 주에 면접 보러 오세요 이러는데 그럼 겨우 5일이에요. 마지막 하루 최종 리허설, 그 전날 답변 암기라 치면은 실제 답변 준비하는 기간이 3일인 거죠. 그래서 내 한정된 시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가 준비 전략에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 같은 실제 탑티어 합격자들과 취업 강사들 간의 시각 차이가 엄청 커요. 뭐 경험 정리를 하라 이러는데 우리의 이런 압박적인 준비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고, 실제 제가 썼던 단기간에 가장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주는 준비 전략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상 질문을 30개에서 50개 리스팅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험 정리를 해라, 핵심 10개 문항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데 왜 이런 전략의 차이가 발생하냐면 관점이 달라요. 후자를 주장하는 일반적인 강사들은 면접을 뽑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를 뽑을 강력한 한 방을 던지고 간택하는 그림을 떠올려요. 그래서 나를 어필할 강력한 핵심 경험 필살기가 주력입니다. 하지만 제가 4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스터디, 인턴, 학교 동기 등 100명 이상의 사례들을 다 취합해서 보면 저를 뽑아야 할 핵심적인 이유를 어필 못해서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대부분 어떻냐? 아, 그거 실수했어요. 아, 저 질문 답변 못했어요. 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 방이 없어서 탈락한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문항이 있어서 탈락한 겁니다. 저도 처음엔 핵심 성공 경험 위주로 준비했었는데 자꾸 다른 데서 승패가 갈리니까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험을 깊게 파는 문항이 위주가 아니라 단발식 답변 문항이 많아요. 그래서 면접 대비는 기본적으로 딥하게가 아니라 와이드하게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핵심 소수 문항이 아니라 처음부터 30개에서 50개를 세팅 깔아야 해요. 예외가 있다면 약 20% 정도의 기업들이 구조화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이건 경험 하나를 딥답하는 거예요. 힘들었던 경험 있나요? 어떻게 대처했나요? 대안은 없었나요? 뭘 배웠나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구조화 면접은 공지를 해주거나 후기를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경우만 경험 정리 위주로 준비하세요. 나머지 80% 케이스는 30개에서 50개를 세팅을 깝니다. 어떻게 까나요? 첫 번째는 후기를 뒤져서 기출 질문을 따는 겁니다. 단 후기가 없다면 너무 목매지는 마세요. 면접 질문 어차피 맨날 똑같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자소서랑 1분 자기소개상에서 연계돼서 나올 질문들을 따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머지는 AI한테 의뢰해서 면접 질문 빈출 리스트를 뽑아달라 하세요. 뻔한 거 묻는 게 어차피 면접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30개에서 50개를 일단 리스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두 괄씩 한 문장으로 답을 작성을 하세요. 30개에서 50개면 너무 많으니까 처음부터 완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두 괄씩 핵심 한 문장만. 일단 모든 문항에 대해서 한 문장만 있으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면접관은 근거가 아니라 답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답이 뭡니까? 불법적인 일을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불법적인 것만 아니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이걸 묻는 면접관의 심리 상태가 뭡니까? 너 내가 딱 시키는 대로 따박따박 할 거지? 너 부당하다고 툴툴대면 안 돼? 이거라고요. 왜 이렇게 저한텐 일 많이 줘요? 부당해요?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면접에서 거르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심리라고요. 불법이 포인트가 아니라 뭐든 잘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 답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답을 잘 하잖아요. 그 뒤에 근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면접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만의 논리를 보여주세요. 이딴 취업 강사들 헛소리에 넘어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장담하는데 대기업 공기업에서 일도 몇 년이나 제대로 해봤을까요? 그리고 취업을 가르치는 걸까요? 대기업 팀부장들을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 사람은 완전 개꼰대예요. 정답이 없긴 왜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 아주 명확하고 그거 면접장에서 테스트하는 게 면접입니다. 이런 면접관 관점을 이해를 못한 채로 말을 멋있게 하는 방식만 추구하다 보니까 답은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대기업 팀 부장급 면접관이 그 답변 듣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부하로서의 인재상이 명확하게 그 사람들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논리고 근거고 뭐고 일단 답이 중요하니까 답만 찾아서 한 줄로 적어보라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쓰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두 괄씩을 잡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전공자가 아니신데 업무를 잘할 수 있겠어요? 라고 강력한 질문이 들어왔다 치십시다. 그러면 뭐가 두 괄씩인가요? 아, 저는 땡땡 경험을 통해서 땡땡 역량을 쌓았고. 이건 두 괄씩이 아니죠.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저는 전공자가 아니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괄씩이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두 괄씩이라고요. 잘할 수 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입니다. 답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네 해당 프로젝트를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겠나? 라고 물어본다면 아, 이런 어려움이 있긴 한데 한 달 안에 가능할.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게 답이 아니라 네,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변수는 변동성이 존재하는데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아니라면 처음부터 다소 불투명합니다. 이런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만 잘 풀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괄씩 다음에 근거 제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0개 50개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내용을 처음부터 배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거부터 마련하려 하지 마시고 일단
일단 답부터 적어보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리서치입니다. 하다 보면 답이 안 적히는 질문도 꽤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리서치가 들어갑니다. 직무, 산업 쪽 질문이 이런 리서치가 필요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매출을 아나?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천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몰라요. 그러면 사업 보고서를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몇천억 이렇게 답을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핵심 답들을 구해야 해요. 특히나 이런 직무 산업 이해도는 이거 알아? 저거 설명해봐 같은 단답 형식 체크하는 질문, 면접 질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답들을 다 찾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이미 예상 질문들을 리스팅을 해놨잖아요. 그럼 리서치 속도가 기가 막히게 빨라지실 겁니다. 우리가 타겟 없이 단순 요약을 할 때는요, 자료 정리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근데 내가 알고자 하는 타겟이 명확한 사람은요, 서치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냐면 자료를 읽더라도 속독이 가능해져요. 사업 보고서를 통째로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얼마인지를 찾는 겁니다. 매출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불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패스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답을 찾았는데 그 답에 딸려 나오는 꽤 괜찮아 보이는 정보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4단계로 연결을 시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두 갈식에 이어서 뒷받침하는 부연 설명 혹은 근거 문장들을 두세 문장씩 적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2022년도가 참 깔끔했는데 매출이 300조였어요. 그중 100조 정도는 반도체, 100조 정도는 모바일, 100조 정도는 가전 이랬단 말이에요. 300조에 뒤따르는 디테일한 정보들을 이렇게 찾아서 적어주는 거죠. 혹은 작년 대비 뭐 몇십 프로 성장했다와 같은 정보도 굉장히 괜찮은 뒷받침 정보죠. 너무 깊게 들어가진 마세요. 면접 답변의 권장 시간은 30초입니다. 딥하게 리서치해봤자 어차피 30초 내에 말 다 못해요. 그리고 장황해집니다. 또 다른 예시로 앞서 전공자가 아닌데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본다면은 두 갈식으로 비전공자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치고 근거 첫 번째로 대신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경험 상세 설명해주는 거고 근거 두 번째로 부족한 부분은 이러이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짧아 보이나요? 아닙니다. 두 갈씩 던지고 주요 근거 2개 던지면 이미 20초가 넘어요. 여기서 마무리 총정리 문장으로 근거 1, 근거 2에 의거하여 전공자가 아니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당히 마무리하는 문장을 덧붙여주면 충분합니다. 답변에 따라서 혹은 시간이 초과된다면 혹은 굳이 총정리 문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면 생략해도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확장을 하는 겁니다. 딥하게 확장할 거냐 와이드하게 확장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30문항이 준비됐을 때 더욱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50, 60문항까지 확장을 할 수 있어요. 딥하게 가는 건요, 해당 30문항에 대해서 근거 3번을 추가한다거나 이어지는 꼬리 질문을 더 깊게 파고드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답변 자체가 좀 45초 정도로 길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좀 추가를 해줘도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이제 연습입니다. 준비한 문항수 뭐 몇십 개 정도 질문에 대해서 무슨 질문이 나오든 두 갈씩 한 문장을 답을 해보세요. 두 갈씩 문장은 질문이랑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상대방 질문에 맞춰서 그대로 말한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암기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그 두 갈씩 문장 뒤에 따르는 핵심 논거들입니다. 문장 자체를 외우란 뜻이 아닙니다. 두 갈씩 답변과 논리적 연결성이 충분하다면 그 뒤따르는 논리를 외우는 것들은 쉬워요. 예를 들어 전공자가 아닌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근거는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강점, 두 번째 보완 방향성,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두 개밖에 논리적 방향성이 없는 거라고요. 이렇게 구조를 짜놓고 그 구조 안에 내용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철저해서 암기까지 확실하게 해버린다는 방향은 좋긴 하겠지만 보통 암기의 문제를 겪는 경우는 내 답변과 답변에 대한 근거에 논리적 개연성이 약할 때 암기가 잘 안 됩니다. 이러면 논리가 없으니까 문장을 자꾸 통째로 외우려고 해요. 질문에 따른 당연한 정답이 두 갈씩으로 그 두 갈씩 정답에 따른 당연한 논리가 근거로서 나오기 때문에 외우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답변을 길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외울 분량이 작아서 외우기가 쉽기도 한 겁니다. 어차피 면접이 핑퐁식으로 약간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 혼자 달달달달 1분 동안 이빨 털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뒤로 돌아가서 0단계입니다. 이 1단계에서 6단계를 준비하기 전에 사전 준비인데요.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세요. 5일이면 5일치, 7일이면 7일치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면접 하루 전날은 그동안 준비한 걸 숙달시키기 위한 날이지 새로운 걸 조사하기 위한 날이 아니에요. 새로운 거를 추가하려다가 준비해놓은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100개 알고 50개를 말할 수 있는 사람보다 60개를 알고 60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면접을 훨씬 잘 봐요. 구술 면접의 특성이 뭡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각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숙달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빼야 되고 또 그 전날은 암기데이란 말이에요. 3일 동안 우리가 36시간 준비한다 칩시다. 이건 그냥 단편적인 예시니까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자신에 맞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반드시 총 시간의 20%에서 30%를 빼놓습니다. 뭐 대략 뭐 10시간이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스텝 1에서 스텝 4까지 26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스텝 1은 뭐 2시간, 스텝 2는 6시간, 스텝 3는 9시간, 스텝 4는 9시간 이렇게. 그리고 스텝 5는 확장이잖아요. 그래서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10시간은 스텝 4까지가 지연됐을 때 예비 시간으로 일부 쓰이고 시간이 여유가 남았다면 스텝 5, 즉 확장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각 스텝별로 내가 처리해야 될 문항이 예를 들어 40개다. 그러면 스텝 2가 360분이니까 문항당 9분씩 투자해야겠죠. 그러면 진도율 체크가 가능해지고 강력한 마감 효과를 느끼면서 내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9분 내로 한 개씩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9분 이렇게요. 그리고 시간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휴식 시간도 당연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12시간만 잡은 거예요. 여기서 본인 능력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쉬는 시간 제외하고 순수 투입 시간을 12시간씩 매일 하긴 어려우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계획상 체계를 안 잡아 놓으면 계속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아까 문항당 9분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짧아 보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40문항이 아니라 30문항만 일단 목표로 하고 30문항을 온전히 끝내면 그때 가서 스텝 5로 확장을 해줘도 되는 겁니다. 아니면 면접 준비 기간이 한 열흘 충분하게 주어진다면 처음부터 60개 뭐 70개씩 목표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놓으면 공통 인성 문항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면접은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공통 문항 10개, 20개는 단번에 준비 안 해도 될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준비 단계를 쭉 알아봤는데요. 결국 면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 전략이 완전히 바뀝니다. 강사들이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실제 저 같은 합격생이 바닥에서 구르면서 느끼는 현실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잘 해두시고 엉뚱한 강사들한테 오도되지 마시고요. 저처럼 코로나 등으로 난이도가 높아졌던 2020년대 이후의 합격자 관점이 중요합니다. 요즘 취업 난이도를 생각해보면 그 전은 거의 뭐 물로켓이었잖아요. 특히나 저는 실제 일하고 있는 현직자로서 일하는 관점 그리고 면접관 관점까지 고려를 해서 전략을 구성해서 제공드리니까 딴 데서는 이런 전략의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다들 면접 준비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